일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자기소개요? 공간 소개 말고. 책방지기 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낮잠과 바람이라는 조그만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다애라고 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우리 낮잠과 바람 네. 공간 네. 서점 소개도 네. 좀 해주세요. 네, 낮잠과 바람은 책방이면서 카페인데요. 네, 그 이름처럼 좀 누구나 편히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되었고, 책이 많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누군가를 좀 어떤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을 골라서 소개하고 있고, 네,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독립서점의 가장 특장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큐레이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우리 낮잠과 바람만의 큐레이션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그림책방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볼 수 있는 그림책을 소개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지금 낮잠과 바람처럼 어떤 조그만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 막 그림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0분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뀌고 너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거는 그림책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책 한 권을 보기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알려야겠다.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소개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막 비그림책들도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냥 그림책방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그냥 책방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뭐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일관된 거는 이 책만큼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나 자신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책들,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밀어주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을 또 해주신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카페에서 이제 그림책을 탁 넘겨서 보시면서 그걸 딱 접하시면서 어떤 무언가에 어떠한 마음에 이렇게 휩싸이셨을 텐데 그 이유가 아마도 그냥 제 짧은 소견이지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의 어떤 매력이지 않을까. 그림이 특히나 네, 맞아요. 더 활자보다는 사실 네. 그림이 좀 더 직관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같은 세상, 요즘 같은 시대에 직관적인 것만큼 사람들에게 정말 도파민 뿜뿜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네네. 시대에 책은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맞아요. 글자로 이루어진 어떤 물성을 가진 이 책이라는 건 직관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마음으로 또 가지고 와야 되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어떤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게 어떤 게 이렇게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싶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어떤 걸까요? 책이라는 거에 매력. 오히려 말씀해주신 그 직관적이지 않은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독서 모임 방식은 같은 책을 다 같이 보거든요. 1시간 정도는 같이 독서를 해요. 숙제로 내드리면 안 해오시니까 같이 독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같은 책을 읽더라도 줄치는 게 다 다르세요.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독서 모임의 매력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책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읽히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또 우리 어릴 때 막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줄 긋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막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의 밑줄을 긋고
이런 과정 자체가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 아니면은 나를 어딘가로 막 데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안 보시는 분들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줄도 긋고 좀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책이 분명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떤 그 글자로,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 대체로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막 이런 네네. 것 같은데, 사실 영화나 뭐 다른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쇼폼들, 이런 이미지 중독의 시대에 그런 이미지들은 주어진 대로 밖에 이렇게 딱 보고서 딱히 다른 게 안 그러는데, 네. 활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나서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미지를 다르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했던 경험 중에 아버지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유명했죠. 정말 유명했고 진짜 막 다 봤죠. 책으로 보면서 펑펑 막 가슴을 정말 막 그랬던 기억인데, 네, 맞아요. 정말 이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대체로 그런데 영화 보고 나서는 와, 아, 완전 실망하는 어떤 그런 저도 영화도 봤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나의 상상과 전혀 다른. 맞아요. 근데 그 영화만 봤을 땐 또 다른 매력이 있을 네. 수 있겠으나 네. 원작이 있는 경우에, 근데 맞아요. 그건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네. 몫이겠지만, 네. 예, 그런 상상의 어떤 맞아요. 발현들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진 네. 것들만 보게 되면은 좀 그런 것도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서점이 낮잠과 바람은 또 어떤 의미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책방 하려고 이제 이름을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랑 무슨 이름이 좋을까 하면서 좋아하는 단어를 적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적었는데 친구랑 막 서로 나 이런 거 적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낮잠이라는 게 공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운명인가? 이래서 낮잠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방 낮잠으로 할까? 이러다가 뭔가 우선은 마케팅적으로 낮잠으로 치면은 뭐 나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고유한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낮잠 잘 때 바람 불면 진짜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선선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좋은 공간에서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됐어요. 낮잠과 바람 또한 저도 이름을 딱 들었을 때도 바로 그냥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네이밍이 딱 어떤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그냥 약간은 물론 우리들이 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약간은 어디 그냥 외할머니네 마당에 있는 대청마루에 누워있어 그냥 자는 느낌, 그때 바람이 솔솔 부는 느낌,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른 그런 네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의 장점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특장점 뭐가 있나? 특장점이요? 장점은 일단 편안하다는 건데요. 제 가끔 작은 공간에 가면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너무 눈치를 안 보시려나? 약간 진짜 편안하게 제가 뭐 어떤 눈치도 드리지 않고 그냥 마음껏 쉬게끔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이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림책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을 많이 꽂아놨는데요. 그런 걸 그냥 빈손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보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막 연령도 다양하시고 그러신데, 단골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누군가 오시면 꼭 이렇게 말씀을 붙이시곤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 대화를 잠깐이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혼자여도 적적하지 않을 만하다는 거. 그리고 특장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계절이 한눈에 보이는 거. 인데요, 제가 책방을 하게 되면서 제일 좋았던 것 중 하나가
매일 여기에 출근하면 하루하루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휴무만 보내고 와도 밖에가 달라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꽃이 갑자기 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성하던 잎이 조금씩 뭐 색깔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떨어진다거나 이런 계절의 변화가 아주 촘촘하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새도 많고 고양이도 많고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또 하셨던 어떤 그런 경험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책 그리고 다양한 비그림책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위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글쓰기도 가능하고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네. 독립서점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왜 독립서점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왜 독립서점이었을까? 사실 진짜 멋지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되게 멋진 시작은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그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한 3년 정도였나? 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 고객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뭘 해봐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심 이때가 기회인가? 이런 어떤 위기에 뭔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걸 해볼 찬스인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래 중고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중고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든 걸 중고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한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중고 가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너무 멋지잖아 이래서 중고 가게를 차려서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중고 당근마켓으로 다 잘 사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한국에서는 중고가 안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독립출판 2권을 출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좀 발을 들이는 상태였어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중고가 안 된다면 뭘 할까 하다가 책방이겠다? 이러고서 책방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책방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늘 되게 힘들어 보이고 책방은 손님만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참 좋잖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뭔가 운명적인 끌림이었을까? 막 후루룩 하게 됐어요. 후루룩 하게 되고 하고 나서 한 몇 달간은 막 입간판 내놓으면서도 이게 지금 맞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막 이랬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시고 뭔가 이야기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진짜 그때 준비 없이 그냥 해보길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독립서점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일단 제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시는 분들도 참 좋으시고 책을 매개로 한 만남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그때 우연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부터 네. 사실은 좀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화두가 이제 요즘 같은 시대라는 화두가 네. 항상 어떤 생각의 기반에 항상 깔려 있어요. 네. 사실 그때 제가 컨텐츠로도 하나 뭐 그냥 글 쓴 거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요즘 같은 시대 지금은 조금은 이제 안정기에 좀 들어선 네. 것도 같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읽고 뭐 영화 보고 뭐 문화생활하고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서점 소개하러 다닌다는 게 이게 맞나? 광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 혹은 네. 그러면 그런 것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뭐 어떤 걸 해야 되지? 뭐 온라인에 뭐
네. 글이라도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나? 방송 뭐 돈 번다고 나가서 뭐 맛집 찍으러 다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막 다 사치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긴 네네.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네. 조금 이제 안정기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은 접어든 네.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이라는 건 뭐 언젠가 예전부터도 그러긴 했지만 더더욱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직관적인 숏폼에 중독된 시대 짧은 이야기 네. 1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것들만 네네. 즐기는 시대 그런 네. 걸로 돈을 버는 시대 지역에도 이런 이제 조그만 지역들이 점점 소멸되고 다 재개발 아파트만 지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네. 우리 독립서점은 네. 어떤 역할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네. 할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막 진짜 시국이 힘들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뭐 문학 읽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리하기로는 저 자신을 납득시키기로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예전에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뭔가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 전혀 관심이 안 생긴다. 뭐 집값 얘기 뭐 중요하지만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 그렇게 좀 외로워하시다가 여기로 흘러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되게 좋은 커뮤니티를 만나고 당연히 문학 얘기도 하지만 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뭘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사실 혼자일 때는 그런 힘이 없고 안 나거든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뭐 이번에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도 뭔가 해볼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꼭 광장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뭐 지금도 시간을 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책방을 하면서 이제 나는 책방을 하게 됐으니까 책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장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그런 책들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조금씩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부분이 딱 그거 같아요. 저도 느끼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정상적으로 원래 살던 대로 잘 살아가는 네. 거 네. 그걸 열심히 하는 거 네. 그게 최선이고 그게 어떤 잘 가고 있는 방향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일상을 파괴해버리고 불안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일상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독립서점은 요새는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공간으로서 네네. 어떤 문화 정류장처럼 사람들이 네. 와서 네네. 문화를 즐기고 네. 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잖아요. 네. 우리 낮잠과 바람은 여기 부평에서 어떤 공간으로 어떤 문화 활동들을 조금 더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요? 네, 방금도 행사를 하나 마쳤는데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여기가 뭔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관이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제가 뭐 어떤 조언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행사는 학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결과물로 책으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책이 나와서 축하 행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그 강의를 진행하고 책을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뭔가 이곳이 글방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사실 뭔가 잘 쓰려고 하는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좀 더듬어서 글로 표현해가는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런 문화 정류장 같은 우리 이런 책방이나 이런 공간들이 네. 왜 필요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왜 필요할까요? 사람들에게. 일단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책방 아니라면은 다른 어디를 가야 될지 막막할 정도로 그 책을 좋아하고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이 모일 공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뭐 동아리방도 있고 그랬지만 졸업하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대학교 때 풍물패를 오래 했었는데 그게 참 되게 좋았었거든요. 어디 가면은 누가 늘 있고 이야기가 피어나고 이런 거가 너무 좋았었는데 졸업하고 너무 갈 데가 없다가 이제 책방을 하니까 아, 책방도 그때 그 동아리방이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 오시면은 또 누가 있고 대화 나누시고 또 저랑 또 얘기하고 뭐 해볼까 막 일을 도모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운영하지만 사실 손님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나도 손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아리방에 가는 막 그 설레는 발걸음이 막 생각나면서 아 그렇게 오시겠구나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저 어디 갈 데가 있다라는 게 엄청 맞아요. 뭔가 네. 실제로 손님분들이 갈 데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저도 영화 동아리 해가지고 네. 항상 가서 맨날 그냥 비디오 틀어가지고 있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아 영화 동아리 하셨어요? 네, 저는 영화 동아리. 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직업이 되신 건가 봐요. 네, 물론 영화는 못했지만 네. 사실 제일 진짜 하고 싶은 건 사실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좀 그 정도 그러니까 상업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봉해서 그걸로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론 예술적인 역량도 그리고 돈벌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진짜 그 봉준호나 박찬욱이나 최동훈 정도 돼야 그 상업 영화 하는 거지 안 그런 물론 다른 감독님들을 제가 네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도저히 그런 이야기를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재밌게만 하자 그냥. 그래서 네.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나름대로 그거 보고 리뷰하고 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만든 책이 그 제 아까 아. 제가 드린 명함에 있는 아, 그 아주 네네. 사적인 영화들이라는 네. 책 표지인데 아,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아주 사적인 영화들 그래서 뭐 그런 책 그냥 만들어보고 이렇게 재밌게 즐겨보자. 네. 어차피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뭐 이렇게 해보는 거는 아. 독립 영화는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제 자본으로 뭐 조금 네. 이렇게 막 해보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상업 영화 극장에 걸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꼭 거대 담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는 영화 감독까지는 내가 그릇은 아닌가 보다. 도저히 그렇게 이야기를 못 만들겠다. 걔도 깔끔하게 포기. 재밌게 놀자 그냥. 네네. 그것도 좋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도 그 동아리방 거기서 네. 항상 그냥 뭐 별거 없으면 항상 동아리방 가서 그쵸, 그쵸. 네, 있었죠. 그때 기억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혹시 우리 있는 책들 중에서는 네. 혹시 요즘 같은 때 한번
보면서 생각 정리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실까요?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아,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 똑같이 하기는 싫고 새로운 책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똑같은 책을 할게요. 네, 이 책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좋기도 하지만 이 책을 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약간 첫사랑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요. 제가 책방을 열고 막 여러 책을 입고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림책 아니면 그림이 들어간 에세이나 뭐 만화, 그러니까 그림이 있어야 된다. 그림이 있어야 우리는 뭔가 재밌다. 글만 있으면 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에 그림 에세이를 많이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나온 지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일단 그림이 너무 좋았고 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막 이 작가님을 약간 염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드신 분은?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책은 저희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식물, 나무 이야기인데요. 나무라고 해서 막 아주 멋진 나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화분이나 그냥 이렇게 길에 자라나는 조그만 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제목이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글 중에 하나의 제목인데요. 나무의 어두운 부분에서 쉬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였나?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도 마음껏 어두워져도 되겠구나. 그럼 누가 쉬어가겠구나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 해방감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는 옆에서 기댈 수도 있겠다. 불완전한 게 오히려 쉬어가는 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지금도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가 얘기했던 네. 되게 저희 둘만 있지만 네,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책과 활자에 대한 그 매력들이 완전히 터졌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나무의 어두움에 대하여 라는 글만 보고 저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이 생물학적인 이 나무의 뿌리, 나무의 가장 어두운 곳이 어두움이라면 어떤 걸까 했는데 저는 그늘은 생각 못하고 뿌리, 이 밑에 있는 뿌리 그리고 그 그럴 수도 뿌리가 있겠네요. 어떤 근본에 대한 어떤 네네. 건가? 그래서 어떤 그것과 연관해서 어떤 에세이, 그림 여러 가지가 있나? 저는 그냥 그런 상상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늘을 얘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상상과 네네. 이런 것들 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네. 그리고 우리 인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에도 굉장히 많은 또 독립 서점들도 많이 있고 네네. 혹시 우리 라이프 콤마 라이프 사장님 그리고 니키 에도씨도 그렇고 우리 열다 책방 사장님도 아마 그때 아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부평의 낮잠방 이렇게. 네네네. 근데 어떤 서점 혹시 추천해주고 싶다. 한번 여기도 우리 서점 말고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디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다들 동료라서 괜히 좀 꼽기가 어렵네요. 근데 뭐 너무 많이 알려진 서점들 이미 다 유명하지만 인천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요?
우선은 인천에서는 강화도의 국자와 주걱이라는 곳을 제가 좋아하고요. 두 번인가 한 번밖에 못 가보긴 했는데 되게 자주 생각나는 곳이에요. 그 공간 자체도 너무 좋았고, 제가 그때 어떤 책을 골랐는데 저한테 사장님께서 책방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점에 관한 책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책방 한 사람 아니면 이런 책 안 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신 통찰력이시다 이렇게 감탄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사장님도 너무 매력적이시고요. 공간이 거기가 숙박도 하시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한 5일 정도는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어요. 책을 사고 나오니까 사장님께서 그 중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옛날 시골집 가운데에 있는 텃밭을 막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셨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농작물들이 있었거든요. 고추랑 뭐 깻잎 같은 게 있었는데 다음에 오면은 이거 왕창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한테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저거 먹으러 가고 싶다 엄청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 기억에 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구례를 갔다 왔는데 구례에 로파이라는 책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미 인기가 많지만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로파이요? 네, 책방 로파이. 네. 국자주걱은 그 한옥으로 생긴. 네네, 맞아요.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근데 진짜 외딴 데에 있어요. 차가 올라가는데 여기 맞아? 이러면서 갔거든요. 진짜 시골 마을에 있는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네. 우리 낮잠과 바람이 연지가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나요? 2년 조금 넘었어요. 초보죠 아직. 2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어떻게 책방으로 먹고 살만한가요? 먹고 살만.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제가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막 궁핍하진 않거든요. 궁핍한가? 모르겠어요. 궁핍해서 돈을 안 쓰는 건가? 뭐가 먼저 손을 모르겠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무튼 뭐 제 한 번 꾸리기에는 괜찮다. 지금까지는. 왜냐면 일단 이 공간 안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기관이랑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감사하게도 많이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면서 그래도 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느낌이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책방은 회사 다닐 때랑 다른 거는,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퇴근을 하면은 돈을 쓰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책방은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방을 하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퇴근하고도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하면서 그냥 사는 곳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이 없으면 살림을 좀 긴축했다가 뭔가 사업으로 좀 돈이 생기면은 뭐 사고 싶었던 의자도 하나 사고 뭐 이러면서 재미나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도 이제 서점을 하겠다. 네. 막 이러면 어떻게 추천을 해주시? 추천이요? 근데 서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서점을 하겠다고 하시는 자체가.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별로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분명히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시피 막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이 자체가 생활이 되는 그런 즐거움, 그냥 완전 어떤 외부의 세력에 시달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좋은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더 뭐 지금도 나이가 뭐 많지만 그 더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먹더라도 그때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영상 만들고 이런 건 할 줄 아니까 네. 촬영이랑 이런 거 따로 또 받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너무 뭐 좋은데요? 이런 꿈을 꾸고는 있어요. 해보세요. 꼭 한번 언젠가는. 네. 저도 막연하게 공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을 막 품고 있다가 어떤 자극이 탁 들어오니까 팡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아직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계기가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제가 계속 그냥 일은 일대로 계속 일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처럼 일을 잘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진짜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다행이지 네. 계속 그래도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이걸 하고 있는 건데 방송을 네네. 언젠가 진짜 뭔가 야 이제 너 말고 다른 제작사 다른 PD 올 거야 뭐 이런 네. 그때는 뭔가 그러면 그냥 아예 맞아요, 뭔가 맞아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서점에 좀 많은 분들 우리 또 지역 분들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 와서 말씀 주신 것처럼 편하게 좀 쉬다 가고 뭐 이러면 더 좋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어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어필이요? 이거 하니 좀 많이들 찾아와 주십시오. 아. 마지막 어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오시는 어떤 손님께서 여기가 마치 뭐 어떤 공간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 공간이었나?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었는데 까먹었어요. 중간 현실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현실이긴 하지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나한테 있는 얽매여 있는 문제들을 잠깐 잊고 있는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 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구나. 적어도 그분은. 그래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기 오시면 뭔가 늘 막 생각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있잖아요. 고민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들. 뭐 그런 릴스 같은 거. 저는 요즘에 건강 문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무슨 건강 덕후처럼 맨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실천할 것도 아니면서 막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막 계란이랑 우유조차 먹지 말래요. 두부도 안 좋다고 그러고 막 진짜.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곳에서는 안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손님분들도 이곳에 오시면은 그걸 딱 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시간을 보내러 오셨으니까 핸드폰은 더 이상 잘 안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의 분위기와 어떤 책이라는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들어오실 때보다는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나가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네,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별로 안 필요하셔도 막상 오시면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